안녕하세요, 인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입 개발자를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 분들을 위한 자바 기술 질문 초급 1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급 1편으로 나온 이유는 이제 자바에 대한 기술 질문 리스트가 방대하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취준생 때 또는 주니어 개발자 때 이직할 때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진짜 실제 경험을 기반을 해서 재편성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파일 과정을 말해봐라. 이걸 이제 정리된 걸 한번 같이 봐보면요. 이게 자주 물어보는 편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자바 책을 봤을 때 이 자바가 어떻게 컴파일러 되는지 이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죠. 책에 제일 앞에 있다는 게. 이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코딩을 한 친구인지 구분도 할 수 있고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간단히 봐보면은 자바가 이제 저희가 자바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코딩을 하고 이걸 이제 컴파일러 하면은 이제 빌드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그게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C의 명령어를 통해 바이트 코드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클래스 로더를 통해 JVM 대에 로드가 됩니다. 실행 엔진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계로 해석된다. 이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을 한번 이제 보고 가면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신입이구나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 잘 대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카카오 이제 계열사에서 저 이제 컴파일러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질문인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잘 대답을 하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차이점이 뭔지 잘 정리해준 블로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 진짜 제가 이제 신입 때나 뭐 처음에 이제 이직을 준비했을 때 진짜 자주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요. 정의된 걸 같이 봐보면은 뭐 스트링은 불변 객체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빌더, 버퍼는 가변 불변 객체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스트링 버퍼와 빌더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빌더는 비동기 방식이고 버퍼는 동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스레드 세이프란 단어를 아시나요? 이제 이거를 왜 물어보는 게 스트링 버퍼와 빌더는 차이점이 동기냐 비동기냐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비동기는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고 동기는 스레드 세이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 빌더와 버퍼와 함께 스레드 세이프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좀 더 자세히 정리된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좀 더 심화된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스트링이 불변 객체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변 객체인지 그 내부적인 이제 메커니즘은 안 찾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찾아보고 이제 넘어가신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스트링은 왜 불변 객체인지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들어본 N사나 K사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면은 이런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더 심화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의 접근 제어자의 종류와 특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같이 한번 봐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 있고 디폴트, 프라이빗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의 특징을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OPP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기본 기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은근 당연한 건데 대답을 못하고 온 친구가 되게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게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 보자면은 추상화가 있고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답변을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캡슐화와 은니가의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의 5대 원칙 이거 또는 솔리드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솔리드가 저는 카트라이더를 할 때 그 솔리드라는 차밖에 생각이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답변을 못하고 이제 찾아봤을 때 이런 객체 지향의 5대 원칙의 그 앞글자를 딴 그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일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크 지원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 역적의 원칙.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못했지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5대 원칙이 객체 지향적으로 코드를 짜는데 원칙이 되고 이거를 이해하고 코드에 녹였을 때 객체 지향적인 코드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는 개념이면서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디자인 패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JVM 메모리 구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한 10군데 면접을 본다면 5군데 정도 면접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관이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JVM 메모리의 구조는 보시면 아까 컴파일러 과정에서 여기에 이 부분이 자바 퓨처 머신 JVM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메서드 에리어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힙 영역을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자면은 힙에서는 자바의 그 GC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고 역할이 어떤 건지 또 뭐 내가 코드에서 어떤 코드는 어떤 영역에 적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 객체 인턴스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차이점은 뭐냐? 제가 이제 취준생 때는 이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인터페이스 특징과 추상 클래스 특징 이런 걸 이렇게 막 표로 정리해서 외워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거에 질문했던 의도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확장과 관련돼 있고 추상 클래스는 공통된 부분을 추상화해서 묶는 데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지 물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준비를 해 간다면 각각의 이제 특징을 정의를 해서 가는 거와 동시에 각각의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추상 클래스는 이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션에 대해서 아냐 왜 처리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걸 물어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체크드 입세션과 언체크드 입세션의 차이는 아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은 입세션에 보면 이렇게 외 처리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에러는 보고 이셉션은 보고 이셉션은 또 이렇게 파생된 이런 세분화된 이셉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정리해 보시고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의 차이점은 뭐냐? 네, 이것도 이제 검색해보면 많이 차이점이 뭔지 나오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고 진짜 자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들은 진짜 다 자주 나온 질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빈도수가 높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면접관한테 답변을 했을 때 그럼 또 면접관은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자바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할까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부분까지 알아보시고 가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간혹 맞게 대답을 했는데 정답은 콜바이 밸류입니다. 근데 콜바이 밸류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닐 텐데 하면서 약간 페이크를 넣으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왜 콜바이 밸류인지 이걸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한다면은 더 눈에 띄는 그 인재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 네, 이것도 자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제 검색하면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징을 대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제가 뭐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 중에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좀 더 마음에 드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1편에서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11가지고요. 다음에는 좀 약간 심화된 질문 플러스 2년차, 3년차 주니어 개발자분이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편으로 구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준비된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었다면은 더 좋은 이제 기술 질문 리스트를 계속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자바 기술 질문 초급 두 번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초급 1에서는 이제 신입 개발자 위주로 이제 편성된 질문 리스트를 정리를 했고 오늘은 신입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2년차 사이에서 3년차 주니어 개발자를 위한 질문을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시맵과 해시테이블, 콘크리트 해시맵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리된 이제 내용을 같이 봐보면요. 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해시맵 같은 경우에 동기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시테이블과 콘크리트 해시맵은 동기화 보장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의도는 스레드 세이프 하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아는지 물어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중요 키워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특징은 해시맵은 널이 허용이 안 되고 그 해시테이블과 컨커런트 해시맵은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시테이블과 컨커런트 해시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게
이 성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의된 걸 보면 성능은 콘커런트 해시 맵이 더 우수하다. 이유는 이 두 가지는 구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서드 전체에 락을 걷는 방식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콘커런트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세그멘트를 두고 각 세그멘트마다 별도의 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코드로 같이 봐보겠습니다. 코드는 이제 까보기 위해 미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고, 이제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은 보는 것 같이 메서드 전체에 싱크로라이즈로 락이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컨커런트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메서드 전체에 락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현 방식이 다르고 이게 성능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스레드 세이프한 키워드와 구현 방식이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을 정의한 게 스레드 세이프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로는 해시 테이블과 콘크리트 해시 맵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변 객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불변 객체가 어떤 건지 봐보겠습니다. 불변 객체란 재할당은 가능하지만 한번 할당하면 내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객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점 하나와 단점 하나를 보자면은, 불변 객체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 처리 없이 객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번 객체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답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자바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불변 객체가 있을까요? 했을 때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게 스트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스트링은 왜 불변 객체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질문 초급 첫 번째에서도 이제 나왔던 질문이지만, 구글에 한번 검색해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변 객체로 설계가 되어 있을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new 스트링과 리터럴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정의된 거를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으로 선언한 방식을 리터럴 이용한 방식이라고 하고, new 연산자를 이용한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ew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로 힙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만약에 똑같은 값이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화 하더라도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리터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스트링 컨스턴트 풀이라는 영역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선언하고 다른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ABCD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 풀 영역에 존재하면은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방식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면은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로시는 무엇인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실무에서 잘 안 써봤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기술을 자바에서 뽑자면은 저는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바 스프링 개발자라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여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록시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고 각각의 이게 어떤 건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의 GC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 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바의 GC는 JVM 메모리에서 10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10 영역은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가야 되는 부분은 자바의 GC는 크게 뭐 마이너 GC, 메이저 GC, 풀 G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경우에 일어나는지 뭐 0 영역에서는 어떤 GC가 일어나고 올드 영역에서는 어떤 GC가 일어나고 이걸 키워드로 이제 공부를 해 가서 이런 경우엔 이런 GC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자바 GC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봐보면은 이제 시리얼 GC, 패러드 GC, 패러드 올드 GC, CMS GC, T1 GC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후에 면접관 분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저가 했던 프로젝트 또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이 중에서 뭐 지원 GC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이유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이 저의 서비스에 더 맞다고 생각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또는 기존에 뭐 패럴드 GC였는데 GC 튜닝을 하기 위해 패럴드 GC와 T1 GC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적용을 각각 똑같은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T1 GC가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좋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T1 GC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 있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C 알고리즘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네릭이란 무엇이고 왜 사용을 하는가? 미리 정의한 내용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같이 봐보면요. 제네릭을 지원하기 이전에는 컬렉션에서 객체를 꺼낼 때마다 형번환을 해야 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개발자가 일일이 형번환을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장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네릭을 사용했을 때 보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보완이 될 수 있냐면은 밑에 같이 봐보면은 자바 5 이전에는 실수로 엉뚱한 타입의 객체를 넣어두면 런타임에 형번한 오류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 제네릭을 사용하면 컬렉션이 담을 수 있는 타입을 컴파일러에서 알려준다. 런타임에 가기 전에 컴파일러에서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네릭을 사용했을 때 저는 이 정도만 대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자바 질문 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이제 세 번째 시리즈에는 좀 더 심화된 질문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바 기술 질문이 맞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